19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나이. 현서는 약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기 있네. 살짝밖에 없어. 이거 왜 있어? 이것도 약이 있어요. 눈 뜨면 약부터 찾고 여우증 약이랑 수면제.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저는 못 사니까. 약 기운에 취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현서. 6년 만에 딸을 만난 엄마는 그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12년이 됐지요. 엄마한테는 연락해라. 근데 연락이 없어서 언제나 돌아오겠지. 12년 전 현서 아빠와 헤어진 엄마는 2년 뒤 남매를 아빠에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날 친할머니로부터 현서가 가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 애만 태우며 딸의 소식을 모르고 지낸 시간이 6년. 그런데 가출했다고 해서 얘가 집에 없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했더니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울고불고 얘기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꿈자리가 뒤숭숭해 오랜만에 전 시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현서가 그 전화를 뺏어든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6년 만에 두 아이와 만난 자리에서 엄만 심상치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나 피를 쪽쪽 빨아먹었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얘를 다 붙였죠. 현서 동생 민찬이가 지나가듯 던진 이야기. 현서가 변한 게 그 말과 관련이 있진 않을까. 매일 일을 했어요. 매일? 네. 쉬는 날은 일요일에도 쉴까 말까 했어요.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단 말로 입을 연 현서는 결심한 듯 얘기를 이어갑니다.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2차 아가씨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거랑 모텔로 나가서 이제 하는 거랑 5년 넘게 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는데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럴 때면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다 생리할 때 관계 맺어도 괜찮다고 하고. 누가요?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현서가 성매매하는 것을 독려하며 부추겨온 사람이 바로 현서의 친할머니라는 겁니다. 제가 빚이 있는 무슨 같았어요. 18만 원씩 주면은 모텔에 가서 남자랑 하는 거죠. 노래방에서도 2차를 나갔었고 10만 원이란 돈을 받고 그럼 그렇게 돈을 현금으로 받으면 다 할머니가 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거나 뭐 자기가 어디에 썼겠죠. 현서가 성매매를 했었다는 최근 3년 동안 할머니 통장엔 실제 2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의 현금이 주기적으로 입금돼 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입금된 돈만 8,700여만 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는 시어머니였던 현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5년간을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너는 그때 뭐 친손녀한테 몇 년을 그렇게 응? 내가 왜 방조한 죄 그리고 제발 너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다 됐냐 도대체. 그런데 현서가 엄마 집에 온 뒤에도 할머니는 현서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 10일날 수술하러 가. 무슨 수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뼈가 튀어나와서 안 되겠대. 미안하지만 네가 이번에 좀 빨리 좀 해주면 내가 이렇게 너 그 돈 다 챙겨줘. 걱정하지 마. 너 도와줄게. 알았지? 며칠에 엄마 따라 일 나간다 그래.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던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도와달라 부탁한 건 돈이었습니다. 나 이건 한 번만 받으려고 내가 너보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일단 가서 수술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돈을 좀 어떻게 해봐. 알았지? 늘 이런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 어린 현서가 돈을 구해봤다는 겁니다.
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갖고 있는 옷의 대부분이 소위 홀복이라고 부르는 유흥업소 여정업원들 전용 의상이라는 현서. 주변 유흥업소에서도 현서를 아는 사람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일했던 친구거든요. 예전에 여기 몇 번 놀러 왔었어요.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너무 어려 보인다. 내가 딱 갔다 했더니 이제 그대로 그냥 이모임하면서 놀러 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저 노래방 구독자예요. 하긴 노래방 매상 여자 많으니까. 당시 현서를 맡아 키우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현서의 아빠는 이런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는 아는 계세요? 누나 일 때문에. 현서 동생 민찬이의 얘기를 듣고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현서의 친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걔 정신병자예요. 걔 약 먹는 거 있어요. 아니 걔 얘기해줘. 걔 약 먹고 어떻게 한다고 다 해야 돼. 걔도 이 사람들 말만 듣고 우릴 만나자마자 현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부터 하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옆에 현서를 더 심하게 비난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현서의 친아빠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 여친이요.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해갖고 내가 그냥 시원하게 하라고 화목했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현서라는 겁니다. 14살 때부터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몰랐어요. 신놈 노인네가 성명이 뭔지를 알고 뭘 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보호자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보호자의식에 따라서 나는 걔를 다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딸이 성매매를 해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아버진 현서가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말합니다. 우리 피해 많이 봤어요. 쟤 때문에 카드 다 써가지고 빚지고 할머님 통장 3년 동안 8,700만 원 넘게 입금하고 했던 거는 그 돈을 그러면 그 따님이 다 썼다는 8천만 원 넘게를? 근데 이거 안 되더라고. 이게 취직거리가 안 돼요 지금. 그냥 어떻게든 아이를 바로 잡아보려 노력도 많이 했지만 늘 문제를 일으키는 현서를 이젠 포기했다는 아빠. 19살 현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두 아이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걸로 인한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 일로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한 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던 현서는 다음에 가출을 했습니다. 돈 없고 잘 것 없는 어린 소녀를 노리는 남자들에게 현서는 손쉬운 대상이 됐습니다. 어플로 통해서 만나게 된 거고 그 남자한테도 이제 강간을 당한 거죠.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그 굴레를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는 현서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처음 꺼낸 얘기는 빚이 1억 6천이나 있다고 갚아주겠다고 했죠.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도둑질 빼고 다 괜찮다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러셨어요. 현서의 몸과 마음은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망가졌던 겁니다. 제 몸을 막 만지고 막 건드리고 막 그랬던 상상을 하면은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다 부셔버리고 싶어요. 다 죽고 싶어요. 현서의 진료 기록에선 수시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에 삽입을 해서 저희가 피임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임플란트 시술은 아마도 피임 목적으로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보호받지 못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서가 16살 때 일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아이는 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난 1년간 현서를 지켜본 정신과 주치의는 작년 현서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심리 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이제 많이 낮게 나왔죠. 언어 이해력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어떤 현명한 판단,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하지만 당시 아빠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현서는 엄마 집으로 온 뒤 올해 8월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일 못 가게 하려고 해. 그래서 나도 지금 집에 혼자 있어. 그래, 여기 와서 자고 그래. 돈도 나 못 받았어. 왜? 얼마를? 20만 원인가 30만 원. 왜 그래? 그건 안 되지. 줘야지. 가서 받아. 응? 안 주더라고. 안 줘? 응. 난 며칠에 엄마 따라 일 나간다고 그래. 전화로 현서에게 돈 얘기를 하던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다는 손녀의 얘기에도 이렇게 답합니다. 나 이제 돈도 못 번다고. 생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응? 생리를 많이 해가지고 돈도 못 번다고. 생리야 끊기면 되겠지만은 엄마한테 얘기하고서 좀 어떻게 나게 해봐. 알았지? 알겠어. 야 밥 잘 먹고 응? 알겠어. 내가 너 공 안 잊어. 너 그 돈 다 챙겨줘. 걱정하지 마. 너 도와줄게. 알았지? 그동안의 현서의 공은 잊지 않겠다던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생리가 끝나지 않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생리가 여기서 왜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치 그 일이 성매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럼 방조인 거죠. 적어도 분명한 건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다시 현서의 할머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제발 손녀의 말을 믿지 말라는 할머니. 이번만 좀 도와줘라. 네 공은 있지 않나? 아저씨. 내가 뭐가 답답해서 걔 돈을 쓰겠어요. 자신은 손녀에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할머니. 우린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건 한 번만 받으려고 내가 너보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말씀하셨고. 뭐야 이게? 그내 목소리예요? 예. 일단 가서 뭐래? 네 말은 난안한 것 같은데. 일단 다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잖아. 그 가게에서 이거 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 목소리 맞잖아요. 이게요? 맞아요? 예. 그래도 그럼 지 카드값이에요. 내 카드값 세금한 거예요. 얘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카드값 쓴 걸 달라고 했겠지 내가. 그렇다면 현서에게 엄마를 설득해서라도 일을 하라 권하던 그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가게에서 일 잘렸어. 그렇지. 그럼 난 무슨 소리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셨다고 하는데 지금. 야, 가게를 저는 맥주집에 나가고 호프집에 나가고 통닭집에 나간다라는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알아? 맥주집 통닭집에서 아, 통닭집.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입금이 돼요. 바로 그때 인근에 사는 현서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는 현서 아빠. 한 여자아이가 5년 동안 성매매를 했다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 성매매 왜 하셨다니까? 왜 하셨다니까? 왜 하셨다니까? 딸의 성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던 그는 현서 때문에 몇 년 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전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약도 먹고 있었고 이런 거 가족분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아이는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 걔 알아? 가족 중 누구도 현서가 받았을 상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듯 보입니다. 현서는 오늘도 고통스러운 기억과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못해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현서에게 남은 건 지우기 힘든 상처와 사람에 대한 배신감뿐입니다. 쌍을 맞추는 이유도 있어요? 좀 외로워 보여서 2마리씩 맞추거든요. 똑같은 인형을 2개씩 나란히 놓는 현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근데 이게 싹 다 망가졌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도 열심히 뭐 사는 건데 지금도 못 뛰쳐나가서 죽고 싶기도 하고 되게 억울해요. 네. 열심히 살았지만 이젠 희망이 없다고 내 인생은 망가졌다는 19살 현서. 이 아이가 받는 고통이 정말 현서의 책임일까요?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어떤 어른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으며 이 어린 소녀를 비난만 하는 지금 힘을 내라고 희망을 버리진 말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미안해지는 밤입니다.